우리 이전에 4강에서 공부했던 이제 OX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일리 문제를 풀고 왔다면은 40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행사 일정과 연락 및 협조 체제에 관한 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보통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고요. 행사 일정은 내가 경호원이다, 이 생각을 하고 지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고려사항이 아닌 것이니까 행사 일정인 게 선다에 나와 있겠죠. 나머지는 연락 및 협조 체제의 구축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A. 공식 및 비공식 수행원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행사 일정이죠. 경호원으로서 이런 걸 파악해야 되더라. B. 경호 대상자와 수행원의 편의시설. 숙박시설은 그 부분들은 경호원의 숙박시설은 행사 일정에 포함될지언정 편의시설은 협조를 구해야 하더라. 경호 대상자의 행사 참석 범위 및 행사의 구체적인 성격, 요게 조금 특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도 연락 및 협조 체제로 넣으시라. 자, 취재진의 인가, 같이 오는 취재진은, 동행하는 취재진은 행사 일정에 반영을 해야 되지만 취재진의 인가나 통제 상황 같은 경우는 고려 연락 및 협조 체제의 고려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404번 수행 절차를 물어보네요. 예방 단계라고 합니다. 보통 예비, 응가 뭐 이렇게 하기로 하죠. 예방, 대비, 대응, 평가 이렇게 4단계로 다 구분되고요. 예방 단계인 정보 활동 단계에서는 정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호 위협을 평가한다. 맞는 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예비 응가에서 평가인데 학습 단계도 평가 단계라고 합니다. 학습 단계는 평가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 활동이 일어나야 하는 예방, 대비 단계로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405번은 X가 되겠습니다. 406번 수행 절차의 대비 단계는 경호 활동 단계로 경호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실시한다. 자, 우리 아까 예비 응가에서 대비, 예방 대비 단계는 안전 활동 단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 단계는 경호 활동 단계, 경호 활동 단계는 대응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문이 틀렸습니다. 407번 대응 단계는 경호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보완한다. 요거는 평가, 학습 단계를 말하는 거겠죠. 예비 응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물어보는 선다들이었습니다. 자, 408번 경호 임무 활동 절차에 의하면 경호 정보 활동은 어떻게 수집하고 평가, 분석, 실행되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기본 방향이 결정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분석과 대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정의를 그대로 설명한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경호 보안 활동은 경호 관련 인원, 문서, 시설, 지역, 자재, 통신 등에 대하여 불순 분자로부터 완벽한 보호 대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보안, 유지함을 말한다. 그쵸? 이것도 경호 보안에 대한 문제고요. 요거는 기출 지문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담은 OX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10번 경호 임무 활동 절차에 의하면 안전이나 검측 활동은 행사장 내부 외부의 산재한 인적, 물적, 지리적 취약 요소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내 외곽의 시설물의 폭발물 탐지 제거, 이것도 그쵸? 안전 검측이 들어가겠죠. 안전 점검 및 경호 대상자의 음식물까지 다 봐야 한다는 거. 또 이 음식물 볼 때는 구매부터 경호 대상자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순간까지 요리사들이 요리는 제대로 하는지, 운반하는 사람이 독극물은 안 탔는지 이런 것도 다 살펴봐야 한다는 거. 410번도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 411번 안전 검측 활동은 또 똑같은 질문이 나오네요. 네. 네, 비슷한 지문이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12번 계획 수립 활동은 경호 관련 기본 정보, 분석 정보, 판단 정보, 예고 정보 등을 작성해서 경호 지휘소에 전파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 CP의 커맨드 포스트에 전파하는 것, 요게 조금 애매하네요. 자, 계획 수립 활동에서 경호지휘소에 전파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우리 통상 예방, 예비응가에서 예방, 대비해서 이제 선발 경호를 보내는 순간부터 예방 단계, 예비 단계에서 보통 보내기로 하죠. 이 선발 단계가 예비와 대비,
요 사이에 있거든요. 예비와 대비.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부터 커맨드 포스트를 만들겠죠. 사전 예방 경호를 하면서 선발대를 보내서 사전 예방 경호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을 실시하는데 경호 지휘소에 전파하는 것은 요걸 지휘소에서 미리 작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겠죠.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요거를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경호 지휘소는 요거를 미리 알고 가는 거예요. 기본 정보나 분석 정보, 판단 정보들을 예비 단계에서 작성하고 예비 단계인 선발 경호, 사전 경호를 통해서 사전 예방 경호를 통해서 커맨드 포스트를 만들겠죠. 그리고 대비 단계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선발 경호랑 또 선발 때 보내는 거 요 단계를 조금 잘 아시기 바라고. 요거는 어려운 지문이죠. 이런 거는 전 나오면은 뭔가 맞는 것 같아 세모 치고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선달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OX 형식으로 요게 나온다면은 무조건 맞춰야겠죠. 그래서 경호 지휘소에 전파하는 것, 원래는 이게 지휘 단일의 법칙에 따라서 또 명령 체계에 따라서 CP에서 밑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역으로 CP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대응 단계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경호 지휘소에 전파하여야 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기 바라고. 현장 답사랑 행사장에 도착한 후 행사 시작 전까지의 경호 활동으로서 준비하는 단계를 말한다. 행사장에 도착한 후 행사 시작 전까지의 경호 활동이다. 요거는 요 단계는 대응 단계를 말하겠죠. 집무실을 출발해서 행사장에 도착하고 행사 시작 전까지의 경호 활동. 요 말 자체가 이제 현장 답사라기보다는 대응 단계에 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현장 답사 시에 경호 조치를 위한 취약 요소 분석, 병력 운용 규모 판단, 기동 수단 및 거리를 선정한다. 그쵸? 우리가 현장 답사하는 게 미리 기계획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또 다른 취약 요소나 몇 명을 투여할지 이런 거 파악하려고 가는 겁니다. 415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요거 4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런 걸 정비해서 경호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경호 준비 과정을 대비 단계라고 한다. 미리 사전에 법이랑 제도 보는 거, 그 지역의 조례나 규칙 파악하는 거는 예방 단계에서 알고 가야겠죠. 이제 대비 단계는 본격적으로 예방 단계와 예비 단계가 이어서 선발대를 보내서 CP도 꾸리고 있으니까, CP를 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뭐 건물을 올리면 안 되는 위험 지역이었어요. 아니면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다른 일정이 있는 장소라서 CP를 꾸리면 안 되는 곳이다.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법과 제도라는 말이 정비를 해서 포함을 시켜서 우호적인 경호 환경, 행사를 하면은 많은 기관이 들어가겠죠. 그 기관 간의 상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대비 단계에 가서 하면은 일 못하는 놈이라 하겠죠. 막 다 짓고 났는데 경찰이나 아니면은 행사 중앙처가 와가지고, 아니 여기 뭐 우리가 따로 별도로 사무실 만들랬는데 왜 CP를 꾸려놨냐, 커맨드 포스를 꾸려놨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비 단계가 아니라 예방 단계에서 하여야 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행사 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옳지 않은 거, 행사 일정 나오면은 보통 연락 및 협조 체계랑 비교를 한다. 그리고 행사 일정이 경호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걸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방문 지역의 지리적 특성, 이것도 행사 일정에 들어가겠고요. 숙소, 행사 일정이죠. 기동 방법 및 수단, 이것도 행사 일정이죠. 언론의 보도 여부 및 제한 사항, 요거는 우리가 전화해서 보도할 거냐, 이런 거는 보내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야겠죠. 협조를 해야겠죠. 그래서 418번은 D가 연락 및 협조 체계이기 때문에 D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요게 아직까지도 감이 안 잡히면은 데일리 반복하는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또 교재에 있는 데일리 문제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 막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그걸 계속 구분하는 연습하다 보면 감이 잡혀요. 나머지는 쉬운 지문이고요. 그쵸? 요런 거 인적 자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적 자원의 적절한 이용이 중요하다. 보통 오답 지문으로 나오면 인적 자원만 쓴다, X겠죠? 다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 쭉쭉 넘어가시고요. 자, 계획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단계는 경호 임무 수령 후부터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경호 활동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이 선발대랑 사전 예방 경우 아니면 사전 답사와 선발대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두셔야 됩니다. 사전 답사는 이제 선발대를 보내기 전에 미리 가서 살펴보고요. 이 사전 답사 때도 필요하면은 CP를 선정하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CP가 꾸려지는 거는 사전 답사 이후에 선발대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선발대가 대비를 하는 거겠죠. 선발 경우 대비를 한다. 경호 임무 수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준비 단계는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의 경호 활동을 말한다. 아니죠. 행사장에 도착하고 행사 종료부터 집무실에 무사히 돌아오기까지입니다. 또 여기서 또 잘못된 문제가 죄송합니다. 이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의 경호 활동이 준비 단계입니다. 자, 준비 단계니까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했다. 이거는 대응 단계로 들어가야겠고요. 경호원이 행사장에 도착한 후부터 행사 시작 전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경호 임무 수행 절차에 의하면 행사 단계는 경호 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서 행사장에 도착하는 과정을 말하며 진행된 이후 복귀까지의 경호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귀까지 다 포함 안 됐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고 현지 답사 같은 경우는 가능한 도보를 해야겠죠. 차량이 아니라 도보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실시합니다. 반드시 안전검측을 시간에 따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시해서 완벽한 경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호계획 수립 시에 사전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여서 문제점 및 검토 및 현지 설정에 맞는 경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맞는 지문이죠. 쭉쭉 넘어가시고 다 포함해야겠죠. 이런 것도 숙소에 관한 거, 급식에 관한 거 다 포함을 하여야 합니다. 경호계획을 세울 때 각 경호원에 대한 책임 구역 및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지만 보안 문제상 계획서 도면에 책임의 한계는 설정하지 않는다. 책임의 한계를 구분해서 자기 구역 담당 법칙의 원칙을 따라야겠죠. 그래서 이건 X 지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쭉쭉 넘어가시고 네, 이렇게 하면은 경호 단계에 대해서 조금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여기 446분 좀 읽어볼까요? 여기에 방어 경호의 원칙까지 들어갔네요. 자, 경호 임무 실행 단계는 대상자가 집무실을 출발해서 도착하고 출발지까지, 이 대상자인지 경호원인지 잘 보시고요. 대상자 맞죠? 출발지까지 복귀하는 단계로 행사 중 불순자의 공격이 발생하면은 불순자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경호 대상자를 대피시키는 데 중점 둬야 합니다. 자,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 교재가 1200문제 정도 될 거거든요. 지금 한 600문 이번 영상을 통해서 600문제를 다 끝내도록 하면은 아마도 2분의 1은 다 공부하는 것이 되겠다. 넘어가시고요. 자, 선발 경우는 행사장 폭발물에 대한 안전검측을 실시하고 맞네. 재반 취약 요소를 분석해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다. 자, 최종적인 대안이란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종? 뭔가 이거 대응 단계나 평가 단계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선발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더라? 대비 단계.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대안이겠죠. 대응 단계는 이제 실전 투입이니까 대비 단계에서 최종적인 대안. 선발 경우에 관한 설명 중에 경호계획 최종 확인, 변동사항 정리, 비상대책 확인 등 종합적인 경호 활동을 점검하고 경호지휘소를 중심으로 변동, 특이사항을 점검하는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경호 이게 기출 지문인데 경호계획 최종 확인이나 정리 이런 거를 하고요. 최종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선발 경호를 하면서 투입을 해야겠죠. 선발 경호대를 비상대책 확인하고요. 종합적인 경호 활동을 또 점검한다는 거. 이미 사전 답사를 했지만 사전 예방 경호 차원에서 선발 경호대가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 CP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또 CP가 만들어졌으니까 CP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점검한다는 거. 요거는 좀 지엽적으로 나온 거죠.
우리가 CP에 대한 개념과 경호 계획 4단계를 배웠다면은 이 선발 경호에 대해서 대비 단계에 해당되는 선발 경호에 대해 좀 더 지엽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막 눈에 불 켜고 읽지 마시고요. 그냥 읽고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보는구나. 아 요거는 눈에 들어오네. 경호 CP 위주로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내 안전 검측 순서를 물어보네요. 천장 내부를 검측하고 천장 높이를 검측하고 눈높이 검측하고 바닥 검측이다. 아니죠. 우리 밖, 가, 자, 아래라고 해서 밖에서 안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좌에서 우로, 아래에서 위로 가야겠죠. 그래서 456번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X가 되겠습니다. 경호계획 수립 시에 행정 및 군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행정 및 군수, 예산 관련됐다거나 협력하는 거, 인사 관련되는 거 이런 거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 및 철수 계획도 행정사항에 들어갈 테고요. 복장, 장비도, 비표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식사 및 숙박 계획도 들어가겠고요. 주차장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이걸 누가 담당하나요? 정문인가요? 출입 통제인가요? 출입 통제에서 이걸 담당하더라. 주차장 운영 계획은 출입 통제에서 담당하더라. 좀 특이하더라. 458번 안전검측에서 특정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시설의 검측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며 기술적 분야는 전문가가 안전조치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전문가를 통해서 하여야 합니다. 검측 작용할 때 오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비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신뢰라기보다는 이게 장비를 믿고 막 한다기보다는 의존하기보다는 장비에 대한 신뢰나 의존을 무조건적으로 하기보다는 오관을 최대한 이 장비도 쓰고 나의 오관, 눈, 코, 입, 귀, 촉감까지 다 써가지고 안전검측을 하여야 합니다. 이 지문이 우선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검측 장비를 쓰되 이 장비를 씀에 있어서 무조건 신뢰를 가지지 말고 오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넘어가시고요. 자, 검측은 기본 지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일반 검측과 교육을 받은 전문 검측 담당으로서 행하는 정밀 검측이 있다. 요게 조금 잘못된 지문 같은데 옵니다. 저는 요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기본 지식이 없어도 아니 근데 기본 지식이 있고 전문 지식이 있는 걸 나눠야지 왜 기본 지식이 없어도 일반 검측을 할 수 있다고 했을까? 요게 항상 의문이었는데 맞는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일반 검측은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더라. 우리가 지금 경호원으로 사실 경호원이라면은 이제 경험도 있고 또 검측이라든지 사례들을 많이 봐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일반인처럼 왜냐하면 지금 기본 지식이 없어도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검측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경호안전 검측 활동은 검측 인원의 책임 구역을 명확하게 하여서 중복되게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는 말이죠. 중복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중복 경험. 쭉쭉 넘어가시고요. 자, 점검 리스트. 선발 경호 활동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점검 리스트는 간단하게 작성 및 점검하는 것이 좋다. 아니죠. 우리가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여하고 또 완벽하게 사전 예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간단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나머지는 읽으면 다 풀 수 있고 자, 안전대책 담당관 요거 하면 작전 담당관 나온다 했고 행정 담당 있다 했고요. 출입자 통제 담당 주정차 정문 담당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런 거를 토대로 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안전이니까 안전구역 확보 계획 검토 얘가 해야겠죠. 또 안전 관련된 거니까 비상 및 일반 예비인데 요것도 안전대책 담당이고요. 또 최기 병원 확인 요것도 안전대책 담당이고요. 요게 여기서 병력 운영 계획이 있으니까 요런 질문 나오면은 작전 담당으로 가라 했죠. 아무리 비상 대책이라지만 여기 작전상 비상 대책이지 안전 관련된 비상이 아니더라.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경호 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할 때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도 되는 경우는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되거나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야간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경호 업무를 발견하기 위하여 경호 공무원에게 항거할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포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이다. 요게 이제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정당 행위 이렇게 개념이 나오죠 지금. 자, 근데 무기를 사용할 때 정당 행위 요거는 빼야 됩니다. 보통 요게 무기 사용 요건 중에가 정당 방위랑 긴급 피난만 들어가고요. 정당 행위로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런 거는 이제 군인밖에 없겠죠. 군인은 전쟁 중에 사람한테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게 정당 행위고요. 우리나라 특성상 이 국민이나 사람들한테 정당 행위로 자신의 직무상 행위로 위해를 끼쳐도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 타인의 목숨이나 재산, 긴급한 사항을 지킬 때 이런 거 이제 긴급 피난이라 하겠죠. 또는 자기한테 온다,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때 어쩔 수 없다. 요거는 정당 방위겠고요. 그 두 가지만 해당되지 여기 정당 행위 때문에 무기를 사용해서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경호보안 활동에서 보안과 능률의 원칙에 관해 설명하자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적당한 이거 적당성의 원칙이 적당성의 원칙이죠. 또 이거를 보안과 능률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보안과 능률의 원칙은 보안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사용자가 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폐쇄적이다. 이런 설명이고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적당성의 원칙입니다. 적당성의 원칙. 그러니까 이거는 양이고요. 이거는 보안 수준을 말하는 거죠. 보안 능률의 원칙은 보안 수준이니까 뭐 필요한 만큼의 양이랑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양이란 거는 같은 급에 있는 정보를 많이 줄 거냐 적게 줄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안과 능률의 원칙은 이 정보에 관해서 모든 걸 비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모든 걸 1급 비밀로 하면은 아무나 살펴볼 수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능률이 떨어지잖아요. 살펴보려면 이제 1급 인가권자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급, 3급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 2, 3 대비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경호 보안 활동에서 내용과 가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비밀과 관련되지 않게 독립시켜야 한다. 알 필요성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요거는 알 필요성은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한 알만 필요, 알 사람만 안다. 알 사람만 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분류의 원칙이죠. 독립 분류의 원칙. 정보 요구자 측에서 주도 면밀한 계획과 수집 범위의 적절성, 수집 활동에 대한 적절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네요. 요 계획을 세우고 범위를 설정하는 거니까 정보 요구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정보 요구 단계, 정보 요구 A가 맞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이에 맞게 첩보를 막 일단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첩보를 다 가지고 오니까 정보를 또 구분 지어야겠죠. 얘는 필요한 첩보다, 얘는 필요 없는 첩보다 이렇게 해서 딱딱딱 생산성 있게 나누고요. 정보를 만들었으니까 또 이제 마지막 배포까지 이 단계도 대략적인 흐름을 좀 알고 이 단어가 어떠한 단계로 들어가는지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는 첩보 수집을 먼저 하고 정보를 한다. 이게 아니다. 정보 요구부터 하고 첩보 수집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출입 통제자가 초청장 비표 폐용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근데 이게 사전 예방 경우에 포함이 되느냐? 포함되죠. 왜냐하면은 이 선발 경호대가 들어가서 입구를 통제하고 있을 테니까. 자, 외곽 근무, 또 내부 근무자라는 거. 외곽 근무자는 돌발 사태에 대비해서 내부 안, 비, 개, 내부, 외부, 외곽, 내부, 외부, 외곽. 최 3선이죠. 이 3선에 비상통로 만들면 될까요? 아니죠. 요 예비대나 이런 거 운영하고 비상통로 만들고 구급차 하는 거 2선에서 한다 그랬죠? 외부 단계에서 해야 합니다. 외부 단계.
사전 예방 경우는 원활한 경우 행사를 위해서 경우 정보, 보안, 안전대책 업무가 지원되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죠. 보안정. 저는 이걸 보안정 이렇게 합니다. 보안정. 선발 경우 시에 정보 수집 분석, 인원, 계획, 시간, 계획, 관계간 회의 시 주요 지침사항, 예상 문제점, 뭐 이런 거 좋은 거 다 살펴본대요. 또 통합 세부 계획서 작성까지 살펴본다고 하네요. 이런 거 안전대책 담당일까요? 작전 담당일까요? 이런 거는 작전 담당이 하여야겠죠. 작전 담당이 하여야 한다. 이 호의 자격은 사전 예방 경우가 아니라 대응 단계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근접 경우입니다. 근접 경우. 폭발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폭발물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막아야겠죠. 환기구나 채광창은 막아놔야 한다. 주차나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요. 사제 폭발물은 규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이 힘듭니다. 어려워요. 보일러실이나 승강기 통제실 이런 거는 닫혀 있어야겠죠. 누구나 들어가서 임의 조작할 수 없도록 닫혀 있어야 합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경호 대상자의 위해를 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취약 요소 및 위해 물질을 사전에 탐지, 색출, 제거 및 안전 조치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앨 수 있는 상태, 안전 조치를 위해서 이 모든 위해를 없앤다, 살펴보고 없앤다. 요거를 보안이냐, 검사냐, 검측이냐, 안전이냐, 이 가할 수 없다. 요거는 제거라고 봐야겠죠. 제거.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점검측, 점검과 검측이 제거한다. 지읒, 기읒, 제거, 점검측, 전검측이라고 해서 C, 안전검측이 맞겠습니다. 검측은 타무보다 우선하여서 실시하고요. 또 예외를 불허합니다. 그리고 또 인원 및 장소를 최대한 지원받아서 활동하고요. 근접 경우 시에는 어떻게 해라?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한다. 근접 경우는 최소한의 인력, 위험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500번까지만 하고 살짝 끊었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시고, 요 밖과 아래라고 했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 좌에서 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검측을 실시합니다. 밖과 아래 넘어가시고요. 맞는 지문이죠. 요거는 읽어보면 되시고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전 예방 경우는 경호 대상자가 도착하기 전에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경호 협조와 경호 준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전 예방 경우는 제복 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하여 실시한다. 아니죠. 반드시 데리고 올 필요 없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호 정보에서 이제 비무가, 비밀, 무결점, 요게 안전성이죠. 무결점, 비무가, 가용성 이렇게 있는데, 이 완전성은 절대적 안전성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의도한 대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성은 이러한 설명입니다. 모든 사항이 필요한 요구에 따른 의도한 정보들이 다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요구에 따라 의도된 정보가 다 작성되어 있는 게 완전성, 안전성. 적시성은 필요한 시간이겠죠. 완전 적정 이렇게도 봅니다. 완전 적정, 경호 정보 완전 적정 두 문이죠.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 이 적시성은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하여도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정확성은 뭐 정확한 정보를 말하겠죠. 경호 정보 중 속성 중 공개성, 비공개성입니다. 비공개성입니다. 비공개성. 그리고 또 경호의 속성은 완전 적정,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완전 적정. 자,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또 50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